이번 시간에는 배열 다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배열 다룬다는 것이 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요.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배열에 입력하면 입력하고 삭제하면 삭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배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뤄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열을 하나 선언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최대 1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배열에 항상 100개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데이터가 5개만 들어있을 수 있고 아니면 10개만 들어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아니면 100개가 다 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다룰 때는 현재 배열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열을 읽을 때 현재 몇 번째 데이터를 읽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도 하죠. 왜냐면은 배열의 내용을 한꺼번에 전부 다 출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해 봐야 되는 상황도 필요하죠.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변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 아래쪽에 100개까지 저장하겠다 해서 항상 100개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5개만 들어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저장하는 변수. 여기서는 제가 카운트라는 예를 들었죠. 카운트라는 변수 예를 들었고 이게 하나 필요하고 보통 이 카운트 값은 초기 값은 0을 줍니다. 왜냐면 배열 처음에 만들면은 배열의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물론 이 100개를 만들면은 정수 경우에 기본값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전부 다 0이 100개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값일 거 아니에요. 정수를 100개 저장하기로 그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항상 0만 넣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른 값을 넣을 텐데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주로 이 카운트라는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간주하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은 0이 되고요.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의 요소를 출력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위치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란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거의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을 둡니다. 왜냐면은 인덱스 0은 배열의 맨 첫 번째 위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배열의 어디 요소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이 그 배열을 만들 때 항상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초기 값을 뭐를 두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은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죠. 보통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배열의 맨 마지막 요소에 넣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를 넣을 때는 어디다 넣냐면요. 예를 들어서 배열의 이름이 어레이라고 하면은 어레이에 카운트 위치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 인풋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요? 카운트 위치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카운트가 맨 처음에는 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레이에 0번 위치에 뭔가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10이었다라고 하면은 0번 위치에 10을 넣으면은 배열이 쫙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전부 다 0으로 세팅돼 있고 맨 첫 번째 위치에 10을 넣죠. 그리고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하나 들어있으니까 개수를 뿔뿔해서
현재 한 개가 들어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 두 줄은 한 줄로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뿔뿔이 뒤에 있으면은 이 카운트 위치가 어레이의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뿔뿔에 의해서 카운트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됩니다. 데이터 추가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코드만 설명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배열 다루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클래스는 제가 어레이 매니저라고 하고, 자 배열을 다룰 땐 항상, 자 배열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를 저장하는 카운트 변수,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 저는요 배열에 정수를 저장하도록 최대 100개까지 저장하도록 배열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배열 만들면 항상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주는 카운트 변수,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인덱스 변수를 저장하는데, 카운트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인덱스 변수는 -1로 초기화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삭제, 조회하기 위한 그 메뉴를 입력받기 위해서 제가 스캐너 하나 정해 놓겠습니다. 스캐너 하나 만들고요, 나중에 스캐너.close 하게 될 테니까 미리 넣어놓고, 자 system.out.println으로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배열 관리 프로그램 이라고 좀 적어 놓겠습니다. 프린트 하고요. 자, 여기서는 무한 루프를 돌려요. 무한 루프 돌려서 계속 메뉴를 입력받고, 메뉴에 따라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 출력, 삭제, 조회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거거든요. 뭐 메뉴를 출력할 때 좀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뭐 하이픈 정도 출력해 주면 좋겠죠. 꼭 저건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메뉴 부분이 다른 텍스트하고 구분이 되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자 1 추가, 즉 1을 누르면 추가하고, 그 다음에 2를 누르면은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3을 누르면 조회하고, 4를 누르면은 수정하고, 5를 누르면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6을 누르면은 삽입하고, 추가하고 삽입은 다른가 보네요. 그 다음에 0을 누르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메뉴를 입력받게끔 system.out.print 하고 메뉴 콜론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메뉴를 입력받아야죠. 그럼 int 메뉴는 scanner.nextint에서 메뉴를 입력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메뉴를 정수로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메뉴가 뭐냐에 따라서 케이스 블럭이 동작하게 하면 되겠죠. 저는 현재 그 추가하는 거 배열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배열에 추가할 데이터 입력, 이렇게 프롬프트 띄우고, 이건 프린트 ln이 아니고 제가 프린트로 해놓겠습니다. 프린트하고 데이터 입력 받아야겠죠.
int 입력할 데이터의 input 데이터는 scanner.next int에서 입력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넣어야 하잖아요. 배열에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배열이 어레이잖아요. 어레이에 카운트 위치에 입력한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증가시켜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차라리 카운트 뿔뿔까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이 0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죠. 종료. 이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건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 종료는요, system.exi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인수로 0을 넣든 1을 넣든 똑같고요. 사실 이 system.exit 하면은 이 scanner.close에서 에러 나잖아요. system.exit 하기 전에 어디서 스캐너를 닫아주면 돼요? 여기 이 전에 케이스 0일 때 scanner.close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닫고 나서 뭐 system.out.println으로 배열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메시지 출력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요 경우는 이제 1과 0만 구현했죠. 1과 0만 구현했어요. 그래서 입력한 것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일단 여기다가 입력하고 나서 요거 한번 써보죠. system.out.println 어떻게 돼요? 이거 arrays .toString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까 배열이 요소를 총 100개의 갖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개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만 만들고 실행시켜 보죠. 자, 그러면은 1부터 0이 있죠. 뭐 2라고 0만 현재 돼요. 0 누르면은 엔터 치면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1 누르고 엔터 치면은 지금 배열에 추가할 데이터 입력을 하고 했죠. 80.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죠. 100개가.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배열 관리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해 버리는데 왜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에 뭘 안 넣었으니까 브레이크를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정상적으로 잘 된 거 확인했으니까 25라인은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굳이 또 출력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배열에 요소를 이건 추가하죠. 중간에 삽입이 아니고 추가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데이터 전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처럼 arrays.toString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걸 이용하기엔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은 배열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전부 다 출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있는 개수만큼 출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복문을 이용하는데 이 반복문이 보통 이제 배열은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알고 또 배열의 데이터가 전체가 몇 개인지도 아니까 반복 횟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for 구문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for가 인덱스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인핸스드 포문이 있잖아요. 근데 인핸스드 포문은 이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인핸스드 포문은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전부 다 출력하거든요. 근데 100개 잡았는데 100개 다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덱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for 반복문 인덱스 이용하는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냐면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왜냐면은 카운트는 뭘 가지고 있죠? 카운트는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데이터 개수. 인덱스는 데이터 개수보다 1 작아요. 왜죠? 0부터 시작하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5라면요. 인덱스는 0, 1, 2, 3, 4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작다 기호로 비교를 하죠. 그렇게 놓고 array i번째 내용을 이제 출력하죠.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요 코드 추가해 볼까요? 아까 그 배열에 아까 그 코드에다 추가하는데 2번이 출력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 2 케이스 2면은 제가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배열의 요소를 출력한다고 쓸 거예요. 배열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라고 하고, 출력할 때 뭐 이용해요? for 반복문 이용하죠. int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 인핸스드 포문이나 arrays.toString 쓰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arrays.toString 쓴 것처럼 하나만 넣는데 나머지 99개가 다 나와버리죠. 인핸스드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는 system.out.print까지만 하죠. 프린트까지만 하고, array에 i 번째 거 출력하고, 뭐 공백을 띄워도 되고 아니면 뭐 역슬래시 t에서 탭키를 띄워도 되고 하는데, 저는 뭐 역슬래시 t에서 탭키를 띄워볼까요?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중간에 빈줄도 하나 더 넣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제어가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까지 하고 실행시켜 보면요, 지금 프로그램 새로 실행시킬 때마다 메모리는 초기화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 해서 출력하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먼저 1 추가 눌러서 별에 입력할 데이터 뭐 50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1 누르고 이번에는 80 넣었죠. 아, 이제 2 눌러서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50, 80 이렇게 나오죠. 그냥 50, 80 탭키 누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슬래시 t 대신에 뭐 콤마 찍어도 되겠죠. 종료 0번입니다. 콤마로 바꿨습니다. 역슬래시 t를. 자, 요거는 데이터 전체 출력. 데이터 전체 출력할 때 카운트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돌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 찾을 때, 배열에서 데이터를 뭔가를 찾을 때는요, 반복문으로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전부 다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i 인덱스를 이용하고요, i가 0부터 i는 카운터보다 작을 때까지. 자, 배열의 i 번째 위치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면은 그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겠죠. 그 입력한 데이터와 같으면은 몇 번째 위치에서 데이터를 찾았어요 라고 해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반복문을 모두 실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면 그럼 값을 찾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찾았다면 찾은 데이터를 인덱스 위치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다가 뭐 데이터를 넣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는 따로 인덱스 위치를 저장하는 코드는 안 넣을 거예요. 그냥 특정 위치에서 데이터를 찾기만 해볼 겁니다. 요것도 코드를 추가해 보죠. 자, 메뉴에서 조인은 3이죠. 3이니까 케이스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케이스 3이면은 이때는 배열에서 찾고 싶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배열에서 찾을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고, 요거는 제가 프린트 ln으로 안 하고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사실 이렇게 뭔가 프롬프트 띄울 때는 줄바꿈 안 하고 입력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로 한 거죠. 자, int 찾을 데이터는 search 데이터라는 변수로 하고요. scanner.
next int로 입력받죠. 입력받았으면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if 배열의 i 번째 거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하고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system.out.println i 플러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찾음이라고 출력하겠습니다. i 플러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찾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출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못 찾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입력해서 종료하도록 하죠. 스위치 케이스문을 종료하는 거지 반복문을 종료하진 않아요. 실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 자, 1 누르고 20, 또 1 누르고 30, 1 누르고 80, 1 누르고 40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를 넣어 놓을게요. 또 1 누르고 50. 자, 이 다음에 전체 출력하면은 이렇게 20, 30, 80, 40, 50이 있고요. 조회해보죠. 3 눌러서 조회합니다. 나는 80이라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입력해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서 데이터를 찾으면 되겠죠. 3 누르고 이번에는요 90을 넣어볼까요? 90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못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변수에다가 찾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불린 타입으로 선언해 놨다면은 찾으면 true, 못 찾으면 false해서 반복문 실행된 다음에 true냐 false냐 따라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여부를 이제 따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뭐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데이터 검색을 살펴봤습니다. 검색도 반복문의 실행이 어디까지? 카운트까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검색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수정은요 특정 위치, 그게 뭐냐면 인덱스 위치죠. 인덱스 위치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수정하는 거죠. 그럼 그냥 할당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할당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은 4번이었잖아요. 케이스 4. 그래서 케이스 4. 자, 수정할 수정할 위치하고 데이터를 같이 입력해 줘야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몇 번째 있는 위치의 데이터를 얼마로 수정할 건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수정할 위치와 데이터 입력하는데 얘 하면은 뭐 2, 30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띄워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인덱스 앞에서 선언해 놨잖아요. 인덱스는 scanner.nextint에서 먼저 입력한 값이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데이터는 scanner.nextint에서 두 번째 입력한 숫자가 저장이 되도록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레이에 인덱스 위치에 뭘 넣어요? 업데이트 데이터를 넣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에서 스위치 케이스문 빠져나가게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시킵니다. 사실 이거 실행시킬 때마다 배열의 값은 새로 넣어줘야 돼요. 자, 1에 30, 2에 30, 3에 다시죠. 뭘 넣었죠? 제가 30만 넣었죠. 자, 또 1에 40, 또 1에 60, 그 다음에 1에 80. 이 해서 데이터가 3, 4, 6, 80, 33, 60, 80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근데 저는요 0, 1, 2 이 인덱스의 60을 90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4죠. 4 하고요.
이 인덱스의 위치 데이터를 90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고 엔터 치면은 수정이 됐는가 확인해 볼까요? 예, 그렇죠. 이 인덱스 위치가 90으로 바뀌었죠. 수정하려면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값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일반 기본 타입이면 그냥 바로 할당만 하면은 수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삭제. 삭제는 어떻게 해야죠? 삭제를 할 때 항상 맨 뒤에 있는 걸 지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걸 지워야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2, 3, 5, 7, 11, 13, 17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인덱스 위치 2, 그러니까 이 위치인 5라는 값이 들어있는 위치 데이터를 지우고 싶어요. 현재 데이터는 총 몇 개가 들어있냐면 7개가 들어있습니다. 7개. 이거 어떻게 지우죠? 이거 지우려면은 지우려고 하는 위치부터 총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것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5부터 자, 5위치, 7위치, 11위치, 13위치까지 반복하면서 그 위치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하나씩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5 뒤에 있는 7을 앞으로 하나 옮겨서 7이 되게 하고 7 뒤에 있는 11을 앞으로 다시 당겨서 11이 되게 하고 11 뒤에 있는 13을 앞으로 당겨서 얼마가 되게 해요? 13이 되게 하고 13 뒤에 있는 17을 앞으로 당겨서 17이 되게 하죠. 그러면 17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기는 건 어때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꽉 차 있을 때 맨 뒤에 있는 거에 그 다음 건 없기 때문에 하나 적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17은 그대로 놔둬도 돼요? 놔둬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카운트 개수를 하나 줄이면은 실제 데이터는 6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신규 데이터를 넣으면 어디다 넣게 되냐면은 17 위치에 넣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넣으면 17은 덮어 써져서 굳이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문으로 작성하면은 i는 어디부터? 그쵸. 삭제하려고 하는 인덱스 위치부터, 그러니까 5 위치부터죠. 5 위치부터 뭐보다 작을 때까지냐면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아니고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 총 들어있는 개수보다 하나 작은 위치까지 동작해야 돼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 꽉 차 있으면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면 99잖아요. 99번 인덱스에 그 다음 인덱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아니고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래야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배열의 i번째 위치에다가 i번째 위치 다음 거를 앞으로 하나씩 당기는 거죠. 반복문에서 계속.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하나 삭제했으니까 카운트를 1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죠. 아래쪽 그림 보면은 그 5를 삭제한 다음에 배열의 모양은요 2, 3, 7, 11, 13, 17 그리고 17 이렇게 돼 있지만은 카운트가 6이기 때문에 17이 하나 더 있어도 이거는 그냥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없어도 되는 데이터로 간주하면 돼요. 출력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17은 출력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새로 하나 추가하면 17 위치 추가되니까 이거 굳이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삭제 추가해보죠. 삭제는 5입니다. 케이스 5. 삭제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삭제할 위치가 필요하죠. system.out.print 해서 삭제할 위치 입력이라고 합니다. 인덱스라는 변수에 담죠. scanner.nextInt 해서
삭제할 위치를 받고, 그렇죠? 삭제하려는 데이터를 따로 뭐 저장해 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 삭제하는 데이터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시스템.아웃.프린트 ln 말고 프린트 f 이용해 볼까요? 프린트 f 이용해서, 자, %d 위치에 데이터 뭐죠? %t 삭제 하고 \n 그 다음에 인덱스 위치에 뭐죠? 델리트드 데이터, 인덱스 위치에 델리트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실제 지우는 거죠. for int i는 인덱스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냐면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가 아니고 count -1보다 작을 때까지죠. i를 증가시키면서 어레이에 i번째 거에 어레이에 i 플러스 1번째 거를 넣는 거죠. 반복문이 다 실행된 다음에는 카운트 마이너스에서 카운트 하나 감소시키고 브레이크 합니다. 자, 기존에 동작하던 프로그램은 종료시키고 새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새로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또 넣어봐야죠. 자, 1에 20, 2에 30, 3에 아이고 다시 1에 30, 또 1에 40, 1에 60 뭐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2, 3, 4, 6 여기서 1 위치에 있는 30을 지워볼까요? 1 위치에 있는 30 삭제 5번. 그러면 삭제할 위치 입력을 하고 하죠. 자, 1번 인덱스 있는 거 지울 거예요. 그러면은 1 위치에 30 데이터 삭제했죠. 실제 클릭해 보면은 삭제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삭제입니다. 자, 이번엔 삭제. 삽입. 이번엔 삽입. 맨 뒤 데이터부터 삽입 위치까지 차례대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뒤로 하나씩 복사. 아까 삭제할 때는 뒤로 이동하면서 뒤에 있는 걸 앞에다 복사했잖아요. 이번에는 맨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뒤로 복사하는 거죠. 삽입은 특정 위치에 어떤 값을 놓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2, 3, 7, 11, 13, 17이 있는데 인덱스 2 위치에, 그러니까 여기 7이 있는 위치죠. 7이 있는 위치에 뭘 놓고 싶어요? 뭔가 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5라는 값 넣고 싶다 하면은 데이터의 맨 뒤에 있는 거를 하나 뒤로 미루죠. 그 다음 또 하나 미루고 다시 앞으로 와서 하나 미루고 언제까지? 이게 맨 뒤부터 현재 인덱스 위치까지 계속 하나씩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현재 그 인덱스 위치에 새로운 값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풀풀 해주는 거죠. 개수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요번에는 삽입이죠. 삽입. 케이스 6. 삽입하려면은 삽입할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위치와 데이터가 있어야죠. 얘 어떻게? 뭐 2번 인덱스에다가 30을 넣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인덱스는 scanner.nextInt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int insert 데이터,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scanner.nextInt에서 또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for 반복문으로 i는 얼마부터? 카운트부터죠. 맨 뒤에 거부터. i가 뭐보다 클 때까지, 인덱스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어레이의 i에다가 어레이의 i-1번째 거를 복사하는 거죠. 반부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레이의 인덱스 이렇게 새로 삽입할 위치 데이터가 뭘 넣어요? 새로 추가할 데이터, 인서트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죠. 브레이크 입력하는 게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종료시키고 새로 실행시켜 볼게요. 자, 20 넣고 30 넣고 40 넣고 50 넣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럼 20, 30, 40, 50이 있는데 20, 30, 40, 50 있는데 0, 1, 2 위치 42위치에다가 35를 넣고 싶어요. 42위치에다 35 그래서 6 삽입 42위치면 인덱스가 2죠. 이 위치에다가 얼마를 넣고 싶다고요? 아까 제가 35라고 했나요? 45라고 했나요? 35 넣죠. 35 넣으면은 자 실제 입력하고 출력해 보면 이렇게 35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인서트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 출력, 삭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거 왜 했죠 제가? 배열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만들려면은 당연히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본 거고요. 저는 이 배열에 숫자를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꼭 숫자가 아니고 다른 타입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죠. 숫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방금 제가 실습을 했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배열에 최대 몇 개까지? 100개까지 숫자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만드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능인데 기능이 입력, 그 다음에 추가,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이 있어야 돼요. 추가는 지정한 인덱스 위치에 숫자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덱스 위치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고, 조회는 입력한 숫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출력해야 돼요. 조회는 네 이렇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입력은 뭐 어펜드, 추가는 인서트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은 그냥 맨 뒤에 넣으면 돼요. 수정은 내가 원하는 값을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수정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삭제하려면 몇 번째 위치를 삭제하는지 알아야 될 거고. 조회는 전체 조회가 아니고 입력한 숫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조회하는 거죠. 아까 저는 이제 그 전체 출력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 출력하는 건 따로 기능 넣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것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죠. 자, 과제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